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분들이에요. 많은 시험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시험 전날 보는 것만이 내 것이에요. 시험 전 범위를 시험 전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수험이다. 방법을 테스트해서 좋은 결과를 나온 걸 취하셔야지 남들이 많이 하는 걸 취하시면 안 되고 편한 걸 취하시면 안 된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다채로운 수험 경력을 좀 가지고 계신데 시험을 지금 굉장히 오래 치셨죠. 네네. 저랑 사실 처음에 만나서도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좀 오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의사 선생님이 왜 도대체 로스쿨을 가시느냐. 근데 지금 대충 세보니까 공부 지금 시험 친 게 한 600번이 좀 넘으시는 것 같다.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포함해서 한 600번 정도 했고 중고등학교 제외하고 네. 대학교 이후로만 한 400번 정도 400번. 지금 친것 같아요. 학점만 지금 다 더해도 한 436학점 정도 네, 된다면서요? 학점이 거의 한 400학점 이상 제가 들었고 이제 그렇게 된 사연은 이제 제가 의대를 일단 6년 다니고 박사과정을 한 번 더 했어요. 보건행정학 박사과정 한 번 더 하고 또 보건학 석사과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로스쿨도 3년 더 다녔죠. 그래서 총 한 400, 한 30 몇 학점 정도 이렇게 학교에서만 공식적인 학점만 이렇게 들었고 보통 2에서 3학점당 시험을 이제 2번 정도씩 치죠. 네. 근데 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적으로 또 시험을 매주 쳐요. 매주 치고 막 1학점짜리 과목도 중간 기말 다 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퀴즈 이런 자잘한 것들을 빼놓고 한 400번 이상 시험을 쳤던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시험을 자꾸 치다 보면은 계속 좀 각 시험마다 좀 피드백을 좀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오전 시험보다는 오후 시험에 강합니다. 그게 달라요 서로? 달라요. 이제 사실 과목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스스로도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을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오후 시험이 한 그레이드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오전 시험은 조금 잘 못 보는 거죠. 집중력의 차이가 좀 생기는 건가요? 생체 리듬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뇌가 돌아가는 좀 부스팅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침엔 좀 머리가 흔히 무겁고. 네. 근데 이런 또 빅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바로 수험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수험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 큰 시험들은 다 오전부터 시작을 해요. 맞아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맞아요. 큰 시험들은 다 오전부터 이제 적용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나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맞추나요? 저는 그러면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나 뭐 의사고시나 또 뭐 로스쿨 입시나 이럴 때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 5시나 6시 정도 일어나요. 일부러 그죠? 더 네. 빨리. 그래서 아침 9시가 내가 평소에 느끼는 오후 한 1시, 2시 정도의 느낌이 돼요. 맞아. 네, 일찍 일어나서 일부러 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좀 신체 활동을 좀 하고 식사도 하고 일부러 뭐 음료수도 좀 마시고 밖에 돌아다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생체 리듬을 맞춰서 내가 좀 나의 머리가 활성화되는 시간을 내 시험 시간에 딱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적인 요소가 강하네요. 내가 언제 좀 이게 좀 가장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이걸 알고 그다음에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이게 아침에는 잘 안 되니까 그 말은 아침에 진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상 후에 몇 시간 안에는 머리가 잘 안 그렇죠. 돌아간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시간 자체를 당기면 내가 오후에 어떤 진짜 머리가 깨 있는 상태처럼 오전 시험도 쓸 수 있다, 칠 수 네.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네. 메타인지적인 게 강하시구나. 그러니까 네.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내가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방법도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웃풋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되게 강하신 것 같네요. 시험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하는 사람이 보시다 잘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그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 봐요. 네. 일단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잡아낼 수 있고 나의 취약점 그리고 이걸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 고칠 수 있냐 없냐.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고칠 수 없으면 사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공부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수험수도 좀 줄이고 더 효율적인 걸로.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가야 되고 또 하나 예시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올빼미형 공부 타입이에요. 사람마다 또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아웃풋의 영역인 거고 근데 밤에 시험 보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인풋은 다르죠. 네, 밤에 시험 보는 일은 없고 시험은 무조건 오전 시험이냐 오전 오후 시험이냐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시험은 저에게 매우 불리하게도 오전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오전이 제가 굉장히 취약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처음에는 수험 기간 내내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걸 해봤어요. 안 돼요. 이게 제가 말하는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내가 한 일주일 정도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 일주일은 내가 땡겨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거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공부 방법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오전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전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을 예를 들면 100종이라고 봤을 때 보통 오전 아침에 9시에 시작하든 12시에 시작하든 오후 2시에 시작하든 저녁 한 8시 정도까지는 30쪽밖에 못 봐요. 그럼 저의 공부 시작은 실제로는 8시부터 8시 오히려 밤부터 저녁 먹고 나서 좀 졸린 거 좀 가시고 좀 이제 내 머리 활성화됐을 때 그럼 내가 8시부터 남은 시간들 보통은 자정 또는 뭐 새벽 1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험생들은 그 나머지 4시간 5시간이 그날의 공부를 좌우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공부를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때는 굉장히 몰입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공부. 네. 오전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 30페이지 본 거보다 사실 저녁 때 그 짧은 시간 뭐 3, 4시간 정도의 나머지 70페이지 보는 거가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다음날 더 현출이 잘 돼요. 전날 오전에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찾아내는 거인 것 같아요.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뭐 유전자일 수도 있고요. 뭐 또는 어렸을 때부터 뭐 각인된 생활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짧은 수험 기간 1년, 2년 내에 자꾸 바꾸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자꾸 아침 스터디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네, 그거 생각 바꾸겠다고 자꾸 아침 스터디 잡아가지고 막 고통받으세요. 막.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은 내가 공부가 잘 되는 황금 시간인 밤 시간을 활용을 못 하세요. 일찍 자야 되고 잠도 안 하는데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 피곤하고 그렇게 못 살면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부가 어느 순간 확실히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저녁 먹는 식사 시간 정도까지는 좀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그러면은 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약속이 잡히기도 하고 또 뭐 은행을 갔다 올 때도 생기고 뭐 관공서 다녀올 때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업무들은 보통 낮 시간에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일정 외부 일정 아니면 딴짓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딴짓을 하는 거리들은 딴짓들은 사실 오전 중에 대부분 끝내놓고요. 외부에 다녀와야 된다든지 뭐 쇼핑을 다녀와야 된다든지 뭐 옷을 사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오전이나 낮 시간에 대부분 끝내놓고 대신에 나의 저녁 8시 이후만큼은 가능하면 더 확보를 했어요. 약속을 잡더라도 그 시간에 약속을 잡지 않고 점심 약속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 그게 나의 하루의 공부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수이기 때문에 사실 오전에 하루 종일 놀고 저녁 먹고 들어갔어도 그 시간만 확보가 돼 있었으면 별 불안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때부터 진짜니까. 그때부터 진짜고 사실 아까 제가 뭐 3대 7이라고 했지만 집중해서만 하면 그날 100을 그 시간 동안 100도 봐요. 100도 볼 수가 있어요. 매일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매일 볼 수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친구들 놀고 온 날이라든지 약속이 있었던 날이라든지 할 때는 저녁 8시부터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낮에 못했던 공부를 시간 내에 1시간 정도만 더 공부하면 12시까지 공부하고 1시까지만 공부하면 충분히 다 저는 벌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공부 제일 잘 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맞는데 맞아요. 자꾸 아침 스터디 잡고 또는 뭐 심야 스터디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비대면 스터디 활성화되면서 뭐 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심야 자습 스터디 잡으시고 하는데 아침형 인간이신데 그럼 그런 분들 일찍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자꾸 그거를 나의 공부 시간을 단순히 늘리려는 욕심에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죠. 네, 아까 말했을 때 제가 말한 역량 중에는 뭐 암기력이라는 역량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가서 뭐 현출해낼 수 있는 역량도 있을 건데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한계점을 설정하는 것도 다 역량이거든요.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어플 같은 걸 써서 뭐 핸드폰을 꺼놓고 뭐 그 시간을 순공부 시간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꼭 그걸 순공부의 그런 시간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늘릴 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순공부 시간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긴 수험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 완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퍼지면은 하나만 하게 되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과의 80% 정도가 하루에 한 20% 정도의 시간대에 나온다. 그렇죠.
그 시간들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4시간에서 정말 길어요. 6시간이에요. 맞아요. 24시간에 20%가 5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일반적인 수험생 분들이 또 어떤 욕구를 좀 가지고 있냐면 평균적 수험생이 되고 싶어요. 모범적 수험생. 이게 추상적인 수험생. 예를 들어 아침에 7시에 뭐 도서관을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은 여기에 속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평균적인 수험생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유는요. 평균하면 붙는 시험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평균을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평균보다 높아야 되죠. 높아야 되고. 되는데 그게 효율, 결과의 문제지. 내가 시험을 많이 투자했다, 책을 많이 샀다 이렇다고 해서 시험에 통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위험하죠. 형식과 행위에 치중하는. 이걸 하면은 공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자는 시간만 얘기를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이 강의 들으니까 나는 사실 책 읽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네, 네. 강의를 다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부 방법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확립한 공부 방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확립이 안 되게 계시면은 계속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보죠. 네, 계속 그래가지고 기웃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나만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네. 모르는 분들은 이런 샘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를 좀 많이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길로 가서 성공한 걸 봐야 내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샘플이 안 쌓이신 분들은 계속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명에게 150가지 공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내가 낮에 공부하나 밤에 공부하나 또는 강의를 듣나 기본서를 보나 결과 합격한다는 거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그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쭉 밀고 나간다는 거. 맞아요. 틀린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맞아요. 없죠. 모르는 상태에서 시도하는 거를 이제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자기가 네, 좀 네. 오해만 안 한다면. 보통은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이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잘못된 습관인데 왜? 주변에 그런 공부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서. 많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아침형 공부예요. 맞아요. 아침에 공부. 아침 스터디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침 스터디를 뭐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도도 안 했지만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이. 아침형 인간의 통계 자체도 좀 잘못 잡힌 부분도 있어서 네. 아침 저녁형 인간이 인류의 절반이거든요. 아, 아침에도 잘 되고 저녁에도 잘 되고 자기한테 맞는 시간은 다 음. 달라요. 음. 이런 거 테스트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각 방법을 테스트해서 좋은 결과를 나온 걸 취하셔야지 남들이 많이 하는 걸 취하시면 안 되고 편한 걸 취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수험을 본다는 게 뭐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시험 당일에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시험 당일에 잘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잘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신 공부도 사실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보통 뭐 예를 들면 90점 정도 맞아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시험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평소에는 60에서 70점 사이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요. 뭐 모의고사나 네. 내지는 뭐 내신 시험이나 이럴 때는 60에서 70 정도로 유지를 해 나가다가 결국에 이제 최종적인 시험 당일날 잘 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말은 쉬워요. 말은 누구나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누구나 시험 당일만 잘 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공부를 해오는 것들은 다 시험 당일날 잘 보기 위한 준비들이에요. 준비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 보기도 하고 기본서만 보기도 하고 강의만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은 결국에는 최종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 스스로를 향한 테스트,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한 우리 여러분 수험생 스스로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허용되는 이제 그런 오차인 거죠. 뭐 70점 정도의 성적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대신에 그거는 모두가 시험 당일에는 100점에 가까운 성적 내지 90점 이상의 성적을 맞기 위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는 과정들인 거고. 그래서 지금 한 시험을 이제 600번 정도 이렇게 쭉 치시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시험의 어떤 정수다. 평소에 내가 공부가 사실 시험 때만큼 안 올라왔지만 네네. 시험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게 좀 있었다 하는 게 있나요? 긴 시험 공부 과정이 다 시험 당일 하루를 위한 거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간에 쓰는 퀴즈라든지 뭐 학원의 모의고사라든지 뭐 자꾸 이런 시험에서 내가 높은 성적에 걸리는 것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 내가 마지막 날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끊임없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내렸던 이 많은 시험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시험 전날 보는 것만이 내 것이에요. 시험 전날. 시험 전날. 전전날도 아니고 그 전전전날도 아니고.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험 전날 본 거는 다음날 시험장 들어가서 보면은 90%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좀 생생하게요. 네. 완전 생생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남들보다는. 남들보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남들보다 잘 봐야 되는 건데 보니까 적어도 내가 이틀 전에 본 것보다는 전날 본 게 기억이 잘 나겠죠. 네. 나 스스로의 싸움이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 범위를 시험 전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수험이다. 시험 전날 전범위를 볼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수험 그게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이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 그다음 진짜 시험 준비, 전날, 그다음에 시험.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전날 처음부터 끝까지 전 범위를 볼 수 있게 뭐 단권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수험생의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만든 그런 요약집이 될 수 있어요. A4 용지로 스스로가 준비하시는 요약본 또는 요약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한데 해당 과목에 해당 수험 과목에 A부터 Z까지 가능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 전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그 길고 고통스러운 수험 기간의 의의인 것 같아요. 의의다. 네.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 전부터 이걸 나눠가지고 뭐 5일 전에는 어떤 파트를 보고 4일 전에는 어떤 파트를 보고 뭐 3일 전에 어떤 파트 이런 식으로 막 세분화해 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억이 안 나죠. 네, 변호사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어제 저녁 드셨죠? 먹었죠. 뭐 어제 저녁 메뉴 말씀하실 필요 없고 뭐 드신지 기억은 나실 거예요. 나죠. 네. 그저께 저녁 뭐 드셨어요? 그저께는 잘 안 나는 거. 진짜 안 나죠? 네, 안 나죠. 3일 전 어떠세요? 거의 아예 안 나죠. 3일 전에 안 나요. 근데 이거를 시험 전 일주일 전 스케줄표를 막 짜세요.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전 일주일 전에는 어떤 파트를 보고 5일 전에는 어떤 파트를 보고 3일 전에 어떤 파트, 이틀 전에 어떤 파트를 막 나눠 놓으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도 지금 어제 점심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저께 저녁 뭐 먹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시켜 먹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내가 피자를 시켰었는지 아니면 설렁탕을 시켰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생생한 기억은 사실 전날 기억밖에 없다. 그게 나의 한계다. 물론 의견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 전 기억까지도 생생해라고 하시는 선택받은 분들이 계실 수 그럼 있어요. 뭐 천재들이 그런 분들은 계실 이제 수 전국수석 있죠. 하시는 건데요. 네. 그런 분들은 전국수석 하시는 건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뭐 로스쿨 생활, 뭐 의대 생활하면서 전국수석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전국수석들조차도 3일 전 거는 기억 못해요. 맞아요. 이틀 전 거까지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일 전 거는 기억 못해요. 그럼 적어도 시험 전날에 전 범위를 어떻게 볼 수 있게 하느냐 그거를 준비해 놓는 과정이 바로 수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론으로서는 뭐 두문자 그리고 뭐 요약집 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본서에 표지 목차를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표지 목차에다가 각 파트별 제목 옆에다가 소제목 옆에다가 짧게 그 단원에서 그 파트에서 꼭 알아야 되는 판례나 꼭 알아야 되는 두 문자는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시험 전날이 아니라 시험 당일날 쉬는 시간 10분에도 한 4-5쪽에서 10쪽 정도만 목차를 쫙 보면은 그날 시험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고 그러면은 완전히 생생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수험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의 역사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전날 본 것만 맞힐 수 있다. 네, 맞아요. 그걸 위해 공부하는 그 전에 네.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양이 많을 때는 그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이 부으면 그렇죠. 덜 빠져나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빠져나가기 전에 이만큼 한 번 다 본다. 네. 이런 작업이 너무 중요한데 진짜 수험 공부를 안 해보시거나 아임스간 하신 분들 막 나눠가지고 며칠 전에 공부하고 그러면 기억이 날 수가 없죠. 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머리가 나빠서 뭐 5일간 나눠서 시험 전 범위를 최종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분들이에요. 내가 5일 전에 본 것까지도 기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니까. 네. 내 기억이 그렇게 좋아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게
양을 줄이셔야 되고 맞아요. 욕심을 줄이셔야 돼요.